연가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예진의 외신톡 우예진입니다.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 간 회담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틀간의 미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경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은 런던에서 협상을 재개했는데 미국 측에서 상호관세를 대부분 철회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이날 의제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 문제였다고 해요. 앞서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에서 희토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교감한 만큼 협상은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협상이 쉽지 않다고 밝힌 점은 기존의 자리에 썼던 낙관론에 경계심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아이온큐가 2%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반가워서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면 혼조세로 마감한 다음 날이자 간밤인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이어서 볼게요. 미중 협상 진전 기대감에 간밤 미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결과를 전망하면서 일제히 올랐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개시한 뒤에 10일에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은 10일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이 오늘 저녁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필요하다면 수요일 11일에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양국 간의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뜻이겠죠. 협상의 핵심 의제가 양국 간 수출 통제 상호 완화로 알려져 있고 시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9일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접근을 완화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라는 말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사 두 개 보면서 계속해서 나온 말이 있죠. 미국과 중국 간 협상 회담의 내용이 뭐다?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수출 줄게 반도체 줘.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줄게 희토류 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희토류가 도대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원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의 행보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이거 먼저 확인해 보고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타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타코의 그 뜻이 아니라 보시면 Trump always chicken out라는 말의 그 앞자만 딴 건데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를 조롱하는 듯 하지만 동시에 그의 협상 전략을 압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물러서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협한 이후의 후퇴 그리고 실리 확보라는 계산된 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경했던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개월간 끊겼던 외교 채널을 트럼프가 직접 열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졌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해답은 히토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반도체,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히토류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 히토류의 약 90% 이상은 사실상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무기화한 중국의 대응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고 결국 트럼프는 다시 타코 모드에 들어간 걸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항공 엔진과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히토류 광물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최고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강수를 뒀고 중국은 이에 히토류라는 핵심 자산을 틀어주면서 반격했습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에요. 고성능 전자기기, 전기차 모터, 항공기 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세계의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자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채굴하고 90% 이상을 정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손에 세계 제조업의 생명줄이 걸려 있는 셈인 거죠. 왜 트럼프가 이토록 히토류에 집착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히토류 부족은 이미 산업계에 현실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자석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시카고 공장을 일시 폐쇄했고, 방산 기업들도 히토류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히토류 확보를 위한 신규 광산 개발과 정제 설비 건설 계획에 착수했지만 성과를 내려면 수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죠. 공급망 전쟁이 실제로 미국 내부를 흔들고 있고 트럼프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히토리를 둘러싼 이번 충돌은 단지 자원 전쟁이 아니래요. 양국 모두 산업 주도권, 기술 패권, 심지어 외교 질서 재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중국은 히토리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출하를 중단하면서 미국 기업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타코입니다. 5월 달에 열렸었던 제네바 회담에 미국은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재개를 요구했는데 여전히 미국 측은 중국이 약속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을 거래 중심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히토류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 알아보고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말도 있고 한편으로는 불확실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떤 쪽으로 확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추천하는 기사를 고르는데도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좀 두 가지 종목으로 짧게 소개를 드려볼까 하다가 그러기엔 제가 너무 여러분의 선택지를 좁히는 것 같아서 여러 종목을 추천하는 기사를 가지고 봤는데요. 잠시 뒤에 외신 기사 통해서 어떤 종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신 기사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ive monster stocks to hold for the next 10 years. 향후 10년 동안 보유할 5가지의 괴물 주식들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단 키포인트 보면서 어떤 종목들인지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TSMC is set to benefit from the continued growth in AI infrastructure and semiconductors in general. TSMC는 AI 인프라와 전반적인 반도체 성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Pinterest is harnessing the power of AI to better monetize its large user base. 핀터레스트는 AI 힘을 활용해서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더 잘 수익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Dutch Bros has one of the best expansion stories in the restaurant space. 더치 브로스는 외식 업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확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의 종목명은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개는 본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TSMC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TSMC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layer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TSMC는 인공지능 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As the world's leading contract chip manufacturer, TSMC manufactures the advanced semiconductors powering a range of products from AI infrastructure to smartphones and automotive tech.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인 TSMC는 AI 인프라에서 스마트폰, 자동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Producing these chips isn't easy as it requires leading-edge technology, precision manufacturing, and scale. 이러한 칩을 생산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 정밀 제조,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Few companies in the world have the capabilities or the track record that TSMC does, and with competitors struggling, it has also garnered strong pricing power. 세계적으로 TSMC만큼의 역량과 실적을 가진 회사는 드물고 경쟁사들이 고전하면서 TSMC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As such, the company has become their go-to partner for top chip designers thanks to its leadership in advanced nodes and packaging. 첨단 공정 기술과 패키징에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최고의 칩 설계 회사들이 TSMC를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Advanced nodes refer to manufacturing processes that allow more transistors to be packed onto a chip, which in turn boosts performance and power efficiency. 첨단 공정 기술이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켜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제조 공정을 의미합니다. Meanwhile, demand for high-performance computing, including AI chips, has exploded. 한편 AI 칩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With AI workloads growing, TSMC is expanding capacity alongside key customers to meet future demand. AI 워크로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TSMC는 주요 고객들과 함께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Despite its pivotal role in the AI supply chain, TSMC's stock still looks reasonably valued.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의 주식은 여전히 합리적인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For long-term investors looking to benefit from the continued growth in AI infrastructure and semiconductors in general, TSMC is a great stock to hold. AI 인프라 및 전반적인 반도체 성장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TSMC는 보유할 만한 훌륭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첫 번째 종목인 TSMC,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로 AI 및 고성능 컴퓨팅 칩 생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객들과 함께 생산 능력을 확장 중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독점적 지위와 가격 결정력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고 주가는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TSMC를 지나서 저희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인공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Pinterest has undergone a quiet but powerful transformation under CEO Bill Ready. 핀터레스트는 CEO 빌 레디 체제 하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Over the past 3 years, the company has invested heavily in technology to turn its massive user base, which now sits at more than 570 million monthly active users worldwide, into a growth engine. 지난 3년 동안 핀터레스트는 전 세계 5억 7천만 명이 넘는 월간 활성 사용자 기반을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Pinterest is no longer just an online vision board. It's become a shoppable platform with growing ad conversion capabilities. 핀터레스트는 더 이상 단순한 온라인 비전 보드가 아니고요. 광고 전환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쇼핑 가능한 플랫폼이 됐다고 합니다. One of the big drivers behind Pinterest transformation has been its embrace of AI. 핀터레스트의 변화 배경 중 하나는 바로 AI의 도입이라고 하는데요. The company built a multimodal model trained on both images and text to better understand what users are looking for. 회사는 이미지와 텍스트 모두에 학습된 멀티모달 모델을 구축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This powers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while a visual search features makes it easier for users to find and shop for products they see in pinned images. 이 모델은 개인 맞춤형 추천을 가능하게 하고요. 또 시각적인 검색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고정된 이미지 속 제품을 쉽게 찾고 쇼핑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On the back end, meanwhile, its Performance Plus platform is giving advertisers the tools to run better campaigns. 백엔드 측면에서는 퍼포먼스 플러스 플랫폼이 광고주에게 더 나은 캠페인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결과는 스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Last quarter, Pinterest revenue jumped 16%. 지난 분기에 핀터레스트의 매출은 1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Average revenue per user climbed across all regions, especially outside the US, where Pinterest is starting to better monetize users in emerging markets through the help of a partnership with Google. 사용자당 평균 수익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특히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신흥시장 사용자들의 수익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Pinterest stock still looks attractively valued, and the company is just scratching the surface of monetizing its user base. 핀터레스트의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치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용자 기반 수익화는 이제 막 시작이 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With AI-powered tools and a more shoppable platform,
Pinterest has solid long-term investment potential. AI 기반 도구와 더 강력한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핀터레스트는 확고한 장기 투자 잠재력을 갖고 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핀터레스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I를 활용해서 개인화 추천과 광고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 시각 검색 기능과 쇼핑 가능한 콘텐츠로 수익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신흥 시장에서 AI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에 이어서 핀터레스트도 워낙에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직도 세 가지 종목이 남아 있으니까 이어서 바로 다음 주인공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더치 브로스라는 종목입니다. Dutch Bros is shaping up to be one of the most compelling expansion stories in the restaurant space. 더치 브로스는 외식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확장 사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18개 주에 약 10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더치 브로스는 2029년까지 2029개의 매장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7000개의 매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eanwhile, small drive-through focused shops are inexpensive to build, have attractive unit economics, and offer fast payback periods. 또한 소형 드라이브 스루 중심의 매장은 건설 비용이 낮고요. 단위 경제성이 뛰어나면서 회수 기간도 짧다고 하네요. What makes the story even more attractive, though, is that Dutch Bros is only now starting to unlock other key growth levers. 더치브로스의 성장 스토리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아직 핵심 성장 동력들을 이제 막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Mobile ordering, for example, is still early but gaining traction, accounting for only 11% of transactions last quarter. 예를 들어서 모바일 주문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확산 중이고요. 지난 분기 거래의 1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Mobile ordering also feeds into its loyalty program, allowing it to personalize its marketing and promotions. 모바일 주문은 또한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개인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더치브로스는 식품 분야에서도 진출하고 있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핫푸드를 테스트해서 아침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Food currently makes up less than 2% of sales compared to nearly 20% at Starbucks, so there's real upside here. 현재 음식 매출은 전체의 2% 미만으로 스타벅스의 20%에 비하면 큰 성장 여지가 있겠죠. With more menu expansion and store openings on the way, Dutch Bros looks like a long-term winner. 더 많은 메뉴 확장과 매장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더치브로스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도록 하면 더치브로스는 소형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통해서 빠른 확장을 이뤄나가고 있다. 또 현재 약 1000개 매장에서 2029년까지 2000개 이상의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핫푸드 메뉴 확장 등을 통해서 수익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은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이라는 종목인데요. 담배나 니코틴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말보로라는 브랜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말보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입니다. 본문 보시면 its growth is being driven by a smokeless portfolio led by Zyn and IQOS, both of which have better unit economics than traditional cigarettes. 딘과 아이코스를 중심으로 한 비연소 제품, 그러니까 연기가 나지 않는, 태우지 않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들은 기존 담배보다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아이코스는 워낙에 전자담배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진이 뭔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잇몸 담배라고 합니다. 잇몸하고 입술 사이에 이 작은 파우치를 붙여서 니코틴을 흡수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상품 매출이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해요. 저는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출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 1분기 미국 출하량이 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보면요. Meanwhile, IQOS continues to gain traction in Europe and Japan with early success in new markets like Mexico City, Jakarta, and Seoul. 아이코스는 유럽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멕시코시티, 자카르타, 또 서울 같은 신규 시장에서도 초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In addition, after buying back its US rights from Altria,
The US has the potential to be its next big growth driver. 또한 단매 기업인 알트리아로부터 미국 내 판권을 되사온 뒤부턴 신규 시장에 이어서 미국 시장이 다음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종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과 아이코스 같은 비연소 제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미국 판권 재매입으로 자국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품의 다변화와 글로벌 확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얼른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 워낙 많이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일라이릴리인데요. Eli Lilly has emerged as a leader in the booming GLP-1 drug space, with surging demand continuing to drive strong revenue growth. 일라릴리는 급성장 중인 GLP-1 계열 의약품 시장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고 폭발적인 수요가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주요 GLP-1 약품인 마운자르와 젬바운드의 매출이 총 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젬바운드는 비만 성인 및 체중 관련 질환을 가진 과체중 성인을 위한 체중 감량 목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았고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지만 또 다른 체중 감량용으로 비공식 처방되면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owever, the drug that could be the biggest game changer for Lilly is still on its way. 하지만 릴리의 판도를 바꿀 가장 큰 신약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대요. 첫 경구형 GLP-1 후보 약물인 orforglipron,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이 약물은 최근 3상 임상시험에서 큰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는데요. As an oral medication, it is a much more convenient alternative to injectable GLP-1 drugs, making it especially appealing to patients who are wary of needles. 경구용이란 점에서 이 주사제보다 훨씬 편리해서 주사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나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약물이 냉장 보관이나 주사 기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조와 유통이 훨씬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orforglipron은 가장 강력한 경구형 GLP-1 체중 감량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라릴리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유력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자면 이 마운자르와 젬바운드의 폭발적인 판매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 경구용 GLP 신약인 orforglipron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나 유통이 간편해서 공급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오늘 5가지 종목이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워낙에 지금 미국 증시가 예전만 하지 못하고 상승률이 막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띌지 잘 몰라서 일부러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봤습니다. 오늘 콘텐츠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도움이 됐다는 내용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